여러분은 지구로부터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곳은 빛조차도 수억 년이 걸려야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인류는 거대한 천문망원경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단순히 더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우주의 먼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광활한 공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앞에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밤의 높은 산 정상에서 서서 가벼운 바람이 스치고 하늘 가득 별들이 무한한 어둠 속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그 별들 중 많은 수가 우리로부터 수십, 심지어 수백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그토록 먼 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없지만 놀랍게도 그 빛은 광대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 빛은 아주 오래전 그 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천체, 예를 들어 별, 은하 또는 성운은 전자기 복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중에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포함됩니다. 이 빛은 공간을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이지만 우주의 방대한 거리를 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천체가 지구로부터 수백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할 때 이는 그 빛이 수백 년이 걸려야 우리에게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실제로 수백 년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과거로부터 온 낡은 편지처럼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것은 수백 년 또는 그 이상 전의 천체 모습입니다. 이 빛은 인내심 있는 사자처럼 우주의 고대 정보를 담아 차가운 어둠을 뚫고 지구의 망원경에 포착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별들로부터 전해지는 고전 동화처럼 시간은 무한히 확장된 듯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빛의 여행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더 복잡해집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적색편의 현상이 발생하여 원래의 파장보다 더 길어진 상태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는 음양학에서 멀어지는 구급차 소리가 낮아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인간의 눈은 아무리 정교해도 먼 곳에서 오는 약한 빛을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망원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빛 수집 장치로 먼 천체로부터 오는 극도로 약한 광자를 증폭하고 집중합니다. 망원경의 선명한 관찰 능력은 빛 수집 능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이는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구경이 2m인 망원경은 1m인 것보다 빛 수집 면적이 4배 큽니다. 구경이 클수록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광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넓은 깔때기가 더 많은 빗물을 모으는 것처럼요.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로부터 오는 빛은 거리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매우 약해지지만 대형 망원경은 이를 포착하여 생생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우주의 진화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위치한 캔 망원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2개의 주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경의 지름은 10m입니다. 각 주경의 빛 수집 면적은 테니스 코트와 비슷하며 인간의 눈보다 60만 배 이상 빛을 더 잘 모읍니다. 덕분에 캔 망원경은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의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빅뱅 이후 약 4억 년 만에 형성된 원시 은하들입니다. 캔 망원경과 다른 망원경들이 관찰한 GN, Z11 같은 은하는 우주의 초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첫 별들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주가 뜨거운 혼돈에서 오늘날의 복잡한 구조로 발전한 과정을 이해합니다. 유명 과학 포럼에서 이 은하들이 생명의 기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논의됩니다. 최근 캔 망원경은 먼 별 주위에 숨겨진 세계를 드러내는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행성과 갈색 외성을 관찰하여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재 인류의 가장 진보된 우주망원경은 제임스 웹입니다. 주경의 지름은 6.5m이며 빛 수집 면적은 25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이는 수백만 개의 인간 눈이 동시에 하늘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눈으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고대 빛을 포착합니다. 제임스 웹은 주로 적외선 대역에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먼 천체들은 적색편의 효과로 인해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적외선으로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적색편의는 우주의 팽창으로 발생하며 멀어지는 구급차 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빛의 파장이 늘어납니다. 제임스 웹의 첨단 적외선 센서는
가시광선 너머에 숨겨진 극도로 오래된 은하들을 관찰합니다. 2025년 최근 발견으로는 JADES GSZ14에서 0이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이는 빅뱅 이후 약 2억 9천만 년 후에 존재하며 이전 기록을 깼습니다. 나사와 ESA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예상보다 복잡한 분자, 예를 들어 산소와 유기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이는 생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로 제임스 웹은 해왕성의 밝은 오로라 활동을 처음 포착하고 기이한 대기를 가진 레몬 모양 외계 행성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암흑물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할 수 있는 필라멘트 구조를 연구하고 우라누스 주위에 새로운 달을 발견했습니다. 망원경은 단순히 보는 것뿐 아니라 더 선명하게 보는 능력을 가집니다. 상세 분해 능력은 구경에 위존합니다. 파동 광학의 선명도 기준에 따르면 이론적 분해능은 파장에 비례하고 구경 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즉, 구경이 클수록 분해능이 높아져 더 세밀한 세부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블 망원경은 지름 2.4m로 각도 0.05 초의 분해능을 가집니다. 이는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개별 별들을 구분하고 그 나이와 온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허블의 이미지는 과학자들을 감동시킵니다. 우주가 차가운 공허가 아니라 색채와 움직임으로 가득 찬 곳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유럽의 초대형 망원경 ELT는 주경지름 39m로 건설 중이며 2030년에 완전 가동될 예정입니다. 분해능은 0.005 초에 달합니다. 이는 태양계 외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의 표면 특징을 직접 관찰하고 대기 존재, 표면 온도, 액체물을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ESO 과학자들은 ELT가 먼 행성에서 생명의 징후, 예를 들어 산소나 메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이는 지구의 생명 탐색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2025년 ELT 건설 사진은 칠레 안데스 산맥에서 세계 최대 광학 망원경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시광선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먼 천체, 특히 초기 은하들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한 적색 편의로 빛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망원경처럼 제임스 웹은 적외선에 집중합니다. 2025년 8월, 제임스 웹은 허블 초심도 영역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는 전체 하늘의 1270만 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영역입니다. 거의 100시간 노출로 2.5영연개 이상의 먼 은하를 관찰했습니다. 일부는 빅뱅 이후 4억에서 5억 년 만에 형성되었습니다. 동일 영역의 망원경을 여러 시간, 날, 심지어 주 동안 고정하면 점차 도착하는 광자를 축적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마치 산만한 음표들로부터 긴 교향곡을 듣는 듯합니다. 현대 기술은 망원경을 우주로 보냅니다. 지구의 빛 오염과 대기 교란을 피하기 위해 허블, 제임스 웹, 유클리드처럼요. 이들은 선명한 이미지를 가져오며 인류를 작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빛을 적색 편의시키며 이는 에드윈 허블의 발견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공간이 늘어나 빛의 파장이 함께 늘어납니다. 망원경은 수억 광년 떨어진 물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한 고대 광자를 수집하고 해독합니다. 렌즈 크기를 늘리고 감도를 높이고 파장 범위를 확장하고 이미지 처리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관찰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넓힙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는 매번은 우주의 과거와의 대화입니다. 먼 은하의 빛은 밤하늘을 밝힐 뿐 아니라 인류의 탐험 여정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답은 깊은 우주로부터 망원경이 포착할 다음 희미한 반짝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주 비행사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류는 우주를 더 가까이 느낍니다. 이는 인식의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십 명의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본 후 정신적 위기를 겪었으며 나사 같은 기관이 정보를 신중히 다루어야 했습니다. 원인은 인류가 우주적 규모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무서운 규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 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서로에 대한 대우를 제고해야 한다고요. 더 무서운 것은 이 효과가 전염성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달에서 찍은 사진을 30초 동안 뚫어지게 보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버즈 알드린은 지구를 보고 갑자기 17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지상통제센터는 고장을 의심하고 반복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알드린이 깨어났을 때 첫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구에 속하지 않으며 여기 갇혀 있다고요? 나사는 즉시 생중계를 끊었습니다.
알드린은 나중에 지구를 달에서 본 모습을 푸른 유리 구슬처럼 연약하고 아름답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행성 위의 많은 갈등이 무의미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알렉세이 레오노프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보스워드 2호의 문을 열자 그의 손이 통제 불가능하게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눈앞 장면은 그의 인식을 깨뜨렸습니다. 지구가 절대적인 검은색 속에 떠 있으며 이는 보통 어둠이 아니라 영혼을 삼킬 수 있는 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관점에서 국가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구상에는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국경을 따라 대치하며 국가 명예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오노프는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경계가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류가 환상 때문에 죽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레오노프는 나중에 이 경험이 깊은 평화를 가져왔지만 전쟁의 무의미함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전망 효과 또는 오버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를 통합된 전체로 보는 인식 변화입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5년 동안의 비행사 관점에서 이 효과는 지구와 우주의 배경을 보는 커볼라를 통해 발생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효과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에 갈 필요 없이 사진만 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50년 연구 끝에 인간 뇌에 치명적 빈틈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뇌에는 자아와 경계 개념을 구축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지구를 무 속에 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영역이 멈춥니다. 마치 컴퓨터가 갑자기 정전 후 재시동되는 듯합니다. 당신의 세계관 전체가 지워지고 새롭게 설치됩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으며 신경과학자들은 뇌 스캔으로 우주 유형 비행사들의 전두엽 피질에 영구 변화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변화는 순간적이며 영혼의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칩니다. 2025년 연구에서 명상은 이 오버뷰 이펙트를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강렬한 경외감은 삶의 인식을 영구히 바꿉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우주적 수준의 고독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1969년 버즈 알드린은 달에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가 환호했지만 그 여행은 그의 후반 생을 파괴했습니다. 귀환 후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여러 번 이혼하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십 년 후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달 표면에서 지구를 올려다보니 이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의미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푸른 유리 구슬처럼 묘사했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인류의 영광, 전쟁, 사랑과 증오가 그 연약한 구체 위에서 벌어진다고요? 우주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귀환 후 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식탁에서 가족이 설거지 누가 할지 다퉈도 당신은 달에서 돌아와 지구가 무 속에 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들이 사소한 일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비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상사가 승진과 급여 인상을 말해도 당신은 그 숫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국가들이 영토 때문에 전쟁해도 당신은 그들이 피 흘려 쟁취하는 경계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삶의 게임 끝을 본 후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야 하는 느낌입니다. 연구소들은 수백 명의 비행사를 인터뷰했으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90% 이상이 귀환 후 첫 몇 달 동안 외계인처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충돌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99.99%의 인류가 결코 보지 못할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가져와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경계가 허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순진하다고 합니다. 지구가 아프게 연약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공포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외부인이 됩니다. 진실을 알지만 이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독은 육체적 고독보다 만배 무섭습니다. 영혼 수준에서 존재합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울트라뷰 이펙트는 인간 영성을 우주로 가져갈 때 발생합니다. 오버뷰 이펙트는 지구와 그 위 모든 것을 연결되고 보호해야 할 느낌입니다. 2003년 중국 최초 우주 비행사 양리웨이는 비슷한 느낌을 묘사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절대적인 검은색처럼 심연 같았습니다. 안전고리가 단단히 고정됐어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은 언제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겁쟁이가 아니라 무한무에 직면한 본능적 반응입니다. 양은 우주선에서 이상한 노크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인간의 고립을 생각하게 했으며 나중에 과학자들은 온도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4년 2월 7일, 브루스 맥캔들레스는 더 미친 짓을 했습니다. 우주선에서 손을 놓고 안전줄 없이 우주유영을 한 첫 사람이었습니다. 등에는 110kg 제트 백팩뿐이었습니다. 고장나면 살아있는 위성이 되어 산소가 바닥날 때까지 떠돌았을 것입니다. 통제센터 기술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맥캔들레스는 90분 동안 가장 무서운 것이 목숨 위험이 아니라 실존적 고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뒤에는 무한무, 발밑에는 먼 지구,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신경 쓰는 모든 것, 집, 사, 직업, 적 이 아래 작은 빛점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주선으로 돌아와 첫말은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고요. 이는 가짜 겸손이 아니라 인식 각성입니다. 무한 우주에 직면하면 뇌가 깊이 숨겨진 스위치를 켜고 한번 켜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세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2021년 윌리엄 셰트너는 90세의 블루 오리진 로켓으로 우주에 갔습니다. 50년 동안 우주선 선장을 연기한 배우는 4분 우주 체험 후 무너졌습니다. 그는 울며 흥분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셰트너는 지구를 차가운 어둠 속 연약한 푸른 보석처럼 묘사했습니다. 이는 행성 위 많은 갈등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고 환경보호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오버뷰 이펙트가 심리적 암시가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론 가란 같은 다른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모든 것이 연결됐음을 보고 경계가 인간이 만든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강렬한 경외감을 연구합니다. 이는 자아 초월적 품질의 경외 상태로 두드러진 시각 자극에 의해 촉발됩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64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유명한 연푸른 점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서 지구는 0.12 픽셀 크기의 희미한 점으로 광활한 검은 배경에 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썼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아는 모든 사람,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작은 점 위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고통, 수천 종교와 이데올로기, 모든 영혼과 겁쟁이 모두 그 햇살 속 떠있는 먼지 알갱이 위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오버뷰 이펙트의 핵심을 찌릅니다. 인류의 우주 위치를 깨달으면 두 모순된 감정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류 공동 운명의 신성함을 느끼고 갈등의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와 고독에 압도됩니다. 지구가 연약하고 인간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푸른 행성을 소중히 하고 서로를 아껴야 합니다. 예술과 기술 덕분에 오버뷰 이펙트는 비행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사소한 다툼에 빠질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어둠 속에서 지구는 희미한 빛점이며 당신이 신경 쓰는 모든 것이 그 작은 점 위에 있습니다. 이 생각은 문제를 없애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요? 이는 오버뷰 이펙트가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망원경 관찰과 연결하면 우주는 먼 곳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유일한 행성에서 더 잘 살도록 촉구합니다.